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9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93일이고요. 오늘 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더 시스템의 10페이지 맨 위에부터 읽을게요. 네. 이 책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허튼 소리를 걸러내는 완벽한 걸음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배심원단은 언제나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의 종교만 믿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진실과 허구를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걸음망을 지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맞아요. 걸음망을 내가 지니고 있다면. 그쵸? 근데 형편없는 걸음망을 지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걸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로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사회에서 사람이 별로 없죠, 주변에.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틀림없어 하고 똑똑하다고 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에 밝은 사람들 있죠. 숫자에 밝은 사람은 산수나 수학을 잘할 수는 있으나 세상에서 숫자를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 숫자로 계산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우주의 원리에서도 숫자가 밝으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삶은 마이너스. 숫자는 밝아도. 수학은 100점일 수는 있으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걸음망이라는 거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맞다는 것 때문에 진짜 이게 딱 맞아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걸음망이 나에게 걸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참 좋겠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걸음망이 만나게 되고 운이 좋으면 만나게 되는 거죠. 음, 당신에게 제대로 된 걸음망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그랬어요. 당신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어쩜 저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 모습도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마음을 벗어나서 보지 않는다면은 똑같다는 거죠. 또 복잡한 문제를 대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겸손한 자세. 내가 겸손한가?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유한한 존재. 우린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데, 유한한 존재.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다. 살면서 터무니없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진실과 허구를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걸음망을 일단 이 책을 읽는데 활용해 보길 바란다. 아마 이 걸음망은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실을 가려내는 6가지 걸음망. 개인적 경험, 인지 능력은 뭔가 부족하다.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믿음,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은 뭔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지인들의 경험, 더 믿음이 안 간다. 내 경험도 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지인들의 경험 더 믿음이 안 간다. 전문가들, 이들은 진실이 아닌 돈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과학적인 연구, 연관성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과학적인 연구는 499가지라고 그랬어요. 500 이상이 그 500 안녕. 그 500 이상이 되어야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5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에너지에서는 499는 보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근거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는 연관성은 인간관계가 아니다. 인과관계.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은 자신만만하다가 실수하기 딱 좋다. 패턴 인식, 똑같은 패턴의 어떤 인식을 하는 거는 패턴, 우연, 개인적 편견은 서로 닮아 있다. 패턴과 우연은 닮아가고 있죠. 고마워요. 네. 그래서 패턴의 인식은 뭐냐면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는 내 신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내 신념에 의해서 반복.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념은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옳지 않은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이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는 거 맞죠? 내 생각 안에서는, 내 마음 안에서는. 음. 그래도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볼게요. 결점투성이란 결점투성이인 우리 삶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은 과학적 방법의 기반이다. 과학자들은 대조 실험을 수행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과학적 결과만큼 대단하거나 믿을만 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팝콘을 먹고 1시간 뒤에는 언제나 팬티가 찢어질 만큼 심한 방귀를 낀다면 상식적으로 팝콘이 가스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패턴이라 하기엔 문제가 없다. 다소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일관성은 진실을 드러내는 최고의 지표 중 하나다.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목록에 제시한 항목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자. 예를 들어 어느 연구에서 오로지 초콜릿 케이크만 먹으면 살 빼는데 효과가 좋다고 발표했다고 하자. 그런데 초콜릿 케이크만 먹으며 다이어트 중인 당신 친구가 계속 살이 찐다면 당신은 윗 목록에서 2가지를 배제할 수 있다. 일반 상식에 포함하면 3가지래요. 이것이 일관성의 결여다. 일단 허튼 소리, 거름망을 작동시킨 다음에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가능하다면 이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똑똑한 친구에게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 친구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덜어줄 수 있다. 똑똑한 친구가 한두 명쯤 있다면 엄청난 행운이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성인 중에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똑똑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놀랄 만큼 많다. 똑똑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 놀랄 만큼 많다는 거야. 주변에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은 본인이 성공과 행복을 성취해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그 떠들래 방송하는 미용실 가서 얘기하고, 잘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진 않고, 아, 저 사람이 이러니까, 아, 그럴 거야, 라고 아직 다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뭔가 그쪽에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막 모여들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놀랄 만큼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놀랄 만큼 많다. 그쵸? 그래서 나는 누구를 제일 믿고 등대로 보고, 그쵸? 갈 것이냐.
그거를 잘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행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행운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음, 행운이죠. 행복과 성공을 통달해서 마음을 벗어난 분의 말씀을 듣는 게 마음 안에 있는 거는 어디로 갈지 아직은 몰라요.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 행운인 줄 아시는지. 그쵸? 그래서 지표를 어디로 볼 것이냐, 중간에 친구들을 볼 것이냐, 그쵸? 열심히 성공을 한 사람을 볼 것이냐, 성공을 해서 볼 것이냐, 전업에 쌓아온 복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잘 사니까 성공이 아니죠. 예. 그래서 볼 것이냐, 남편에게 재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볼 것이냐, 부모님에게 받아서 그게 성공이라고 볼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는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 그쵸? 그걸 뛰어넘는 거, 그런 부분들. 저희 선생님은 재산 상속도 받고 날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다시 또 성공 궤도에 오르기도 하고 참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디다 두고 갈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똑똑한 척하는 친구가 되기를 자처한다. 본인이 똑똑한 척하는. 이미 당신이 똑똑한 친구를 두고 있다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똑똑한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 당신의 다른 친구들이 파티에서 나누길 꺼려하는 창피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구가 나는 되어줄 것이다. 사실 나는 이 책에 언급한 주제를 다룰 만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화에 있어서는 전문가라 자신한다. 지난 수십 년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이 바로 들버트를 그리는 일이었다. 만화 그리기는 엉뚱하면서도 정확한 핵심만 남을 때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만화가는 적게는 4개의 짧은 문장만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런 일을 9,000번 가까이 해낸 사람이 나란 사람이다. 그것도 가끔은 성공적으로 말이다. 단순함이 지닌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천재성은 회사마다 처한 복잡한 사정, 차이점, 어려움, 결정, 성공, 그리고 실패까지 하나의 수치, 즉 이윤으로 기결되는 사실에 있다. 그 단순함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한다. 기저에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윤이라는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만들,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가 가능해졌다. 해당 회사의 과거와 예상 이윤도 모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경영진에게 무엇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 말해준다. 이 원리가 자본주의라는 엔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당신이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거쳐야 할 단계를 단순화해서 설명하겠다.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한다면 인간은 성공을 추구한다. 이 단계들을 알아두면 살면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나도 당신에게 만능 성공 공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알다시피 삶이라는 게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고수하는 방식과 비교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당신의 방식과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식을 조합하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패턴을 인식하고 관찰하며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는다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패턴을 인식하면 하는 거, 관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경험을 하는지. 그 나의 패턴을 저 사람 패턴이 아니라 나의 패턴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패턴을 인식하지? 주변에 화나는 일이 많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은지, 무시당하는 일이 많은지. 어제도 제가 들어오셨나요? 어디 가셨나? 안 들어오셨네. 안 들어오셨구나. 들어오시는데 가끔씩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네요. 예, 안 들어오셨구나. 가끔씩 잘 들어오시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전화가 오셨는데 좀 됐죠? 2년 전. 2년 됐나? 2년 전에 무시당한 걸 느낀 거예요. 그걸 아직도 꽁꽁 갖고 있다가 이제 또 막 뭐가 막 또 올라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무시당하는 걸 느꼈다고.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경험했던 것이 다시 자극이 돼서 올라온 거다. 자극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 뭘 자극해요? 상처 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근데 뭐예요? 상처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상처 준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은 거라고. 내 무시에 대한 것을. 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곳에 가서도 무시받았다라는 경험을 또 하죠.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라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건 내 문제, 내 패턴이에요. 왜 패턴이 자꾸 일어나요? 내 신념이 그래서. 어릴 때 신념이 나는, 엄마가 날 무시했어. 그 무시한 걸 경험해. 경험하니까 신념이 확증돼. 확증되니까 또 경험해. 신념을 또 믿어. 나는 무시 당했어.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그럼 난 무시 받은 사람이야. 난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무시를 또 경험해. 여기서 계속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패턴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패턴 인식을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주로 밖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주로 느끼지? 나는 무엇을 경험을 하지?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를 쭉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만약 내가 하는 말이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그 느낌을 믿는 게 낫다. 저는 참 내 느낌이 맞다고 정말 철저하게 믿던 사람이에요. 내 필이 딱 맞아. 내 감이 맞아. 그래, 내 감이 맞아. 그게 내 감이 맞다고 철저하게 믿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틀릴 수도 있다고 처음 얘기하시는 거 공부하자마자 이제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허욱하고 있잖아요. 내 감이 딱 맞아 그랬어요. 내 감은 느낌은 어디서 와요? 내 신념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신념에서 올라오는 내 느낌이기 때문에 아유 99.9% 틀릴 수도 있다. 틀리다 그러면 에고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내 믿음도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있잖아요. 내가 맞고 이래서 맞고 막 세상에 막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죠.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진짜 당신의 그 느낌을 믿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느낌도 틀린 것이다. 그래서 100% 옳은 말만 하자고 이 책을 쓴 건 아니다. 다만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을 나는 행복을 추구하나 성공을 추구하나 나 성공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나는 성공 안 하고 싶은데요. 나는 돈 안 벌어도 되는데요. 돈 정말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누구보다도 돈도 벌고 싶어 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뭐요?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근데 밑에서 꾹 눌러놓고, 안 그런 척. 아니면 난 아닌데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 내가 나를 모른다.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바다.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바다. 내가 제시하는 방식을 당신의 방식과 비교해 보고, 네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내 방식도 한번 비교해 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식과도 비교해 보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공식을 찾아내는 법이니까. 그래서 비교해보고 이 책도 한번 이렇게 보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가 쭉 나오죠. 1번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 먹어라. 말이 2번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3번 파트 3 성공을 찾아서 파트 4 네 번째 결국은 시스템이다. 결국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파트 1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 먹어라. 실패를 인정해라. 뽑아 먹어라 그랬어요. 과격하게 표현을 쓰고 그렇죠? 실패는 당신의 친구라는 점을 늘 기억해라. 실패를 하는 거는 늘 친구다.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실패. 실패는 그냥 실수, 모르니까 실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뭘 깨달아야 되지? 여기서 기회를 어떻게 찾으면 되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스승님,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 큰 행운이죠. 누구를 보고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책도 그랬잖아요. 내 의식 수준만큼 보고 해석을 한다.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책을 보고 다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다. 실패가 원석이래요. 그 원석을 깎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성공은. 또 볼게요. 이제 파트 1의 1번, 1달러. 내가 정상인 줄 알아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읽어볼게요. 2005년 봄에 주치의가 내게 일종의 정신질환 진단을 내렸다. 사실 의사는 정신질환이나 그 엇비슷한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심리학자에게 나를 보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심리학자 역시 의사와 똑같은 진단을 내렸다. 정신 이상. 그런데 그 역시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거 읽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모든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빠져 있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일 처음에 그래요. 다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냐 깊으냐 그거에 이제 이렇게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그러니까 200 이하에 있는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용기를 내서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정신질환인 거야. 하루는 우울했다가, 하루는 좋았다가,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름 붙이지 마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을 뿐이지. 그 얘기를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진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질환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쵸? 빠져나오는 게 이 의식 수업이잖아요. 다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나를 정신질환에 빠져간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왠지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정신질환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200 이상 있잖아요. 200 이상. 용기를 내고 모든 게 긍정적이야. 어머, 모든 게 긍정적인 사람은 정신질환이 아니고요. 좀 막 부정적으로 보여. 분노가 막 일어나. 분노 조절이 안 되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분노를 아무 때나 표출해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분노 조절이 안 돼.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자극이 돼서 잘못돼서 팍 튀어나갈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감정도 조절이 되는데 아무 데나 감정 표출하는 거는 아니다. 감정 표출. 죠 화나죠. 감정 표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자신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며 내게 신경 안정제 복용을 권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권했대요.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와 심리학자가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 두 전문가가 내게 그런 진단을 내린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근래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생각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제가 왜 그거 사촌 언니들 있다 그랬잖아요. 부자 언니들. 아직도 부자가 하여튼 100억대 이상 자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막내 언니랑 큰 언니가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왜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강화도에 그거 쫓겨났잖아요. 강화도에 그 전원주택에 위에다가 막 철조망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CCTV를 막 8개인지 10개인지 달아놓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정신질환인지 몰라요. 그 언니들은.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거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 자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죠?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예.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너무도 행복한 거죠. 밖에만 보고 있다가 내 안을 볼 수 있는 거. 세상은 거꾸로다. 그쵸?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토요일은 문경에서 1박 2일로 시크릿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다들 네, 명상 참석하셔서 네, 명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뵐게요. 네.